자, 이 균형의 결정과 이동까지가 두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두 문제. 그 다음에 탄력성이 있고요. 탄력성의 개념, 종류, 응용, 탄력성 크기 결정 요인. 자, 여기 이제 한 문제 정도, 이론으로 한 문제 있고요. 그 다음에 계산 문제가 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모두 네 문제인데, 여기서 네 문제 중에서 계산 문제가 한 문제요. 이론 문제가 한 세 문제 정도고요. 그러니까 탄력성이 조금 난이도가 높긴 높아요. 근데 요 계산 문제도 자신이 별로 없어요. 둘 중에 하나는 틀린다고 보고요. 둘 중에 하나 틀리면은 위에서 맞춰줘야 되겠죠. 위에서 두 문제를 맞춰줘야 네 문제 중에 세 문제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반드시 정리를 해 두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결국은 거래량이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가격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그거의 문제거든요. 거래량이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하는 것은 시장이라는 무대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느냐 나가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시장이라는 무대에 사람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거래량은 늘어나게 돼요. 그게 증가예요, 증가. 수요가 증가든 공급이 증가하든 증가하면 거래량은 증가해요. 근데 감소하면 거래량은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래량을 따지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가격이라는 건 시장에 물량이 모자라게 되면은, 예전보다 모자라게 되면은 가격은 올라가고요. 물량이 남게 되면은 가격은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이걸 숙달을 시킨 후에 이렇게 묻든 저렇게 묻든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균형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는 이렇게 물어요. 자, 보세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묻지 않고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묻는다고요. 그러니까 질문의 방식이 초등학교 2학년한테 놀라지 마시고요. 표정 짓지 마시고요. 초등학교 2학년생한테 구구단 배운 애들한테 3 곱하기 5가 몇이냐, 3, 5, 15 이렇게 묻는 방식 하고요. 3에다가 뭘 곱하면 15가 되니? 이렇게 묻는 거죠. 똑같은 3 곱하기 5는 15예요. 근데 두 번째 질문이 난이도가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생각했으면 이쪽으로도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이 균형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는 하면은 뭘 찾으라는 얘기예요? 수요가 증가하거나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는을 묻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먼저 숙달이 되고 이쪽 방향으로 숙달이 된 후에 반대쪽으로도 숙달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아무튼 그런 내용들로 질문하니까 이게 어떻게 질문하는 방식인지는 이미 다 알려드렸어요. 더 이상의 다른 방법은 없어요. 더 이상의 다른 방법은 없으니까 거기 이 범위 내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교재에서는 자, 여러분들 교재에서 그 65쪽에 맨 밑에 있는 게 65쪽 맨 밑에 있는 게 수요만 증가하거나 수요만 감소하거나 공급만 증가하거나 공급만 감소하는 거 1, 2, 3, 4번이죠. 그게 표에 있는 게 1, 2, 3, 4번이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67쪽에 있는 67쪽에 표에 있죠. 67쪽의 표에 1, 2, 3, 4가 여기서는 5, 6, 7, 8이에요. 5, 6, 7, 8. 수요 증가, 공급 증가, 수요 증가, 공급 감소, 수요 감소, 공급 증가, 수요 감소, 공급. 그렇죠?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확인만 하시면 돼요. 설명을 다 드렸으니까. 자, 이제 그 탄력성을 보겠습니다. 자, 탄력성을 보시면은 그 문제 하나 풀고 탄력성 넘어갈까요? 지금 연습을 했으니까. 자, 그 예제 보십시오. 68쪽에. 예제를 보시면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을 갖는 아파트 시장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한다고 할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하고 있죠. 자, 지금 문제에서 수요가 어떻게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한다 그랬죠.
두 개가 다 동시 이동하죠. 몇 번이요?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 6번이죠. 6번 맞잖아요.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한다라고 할 때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는 이 문제에서는 누가 더 많이 변한다 얘기해 줘요, 안 해줘요? 누가 더 많이 변한다는 얘기 안 해주고 그냥 이렇게만 했죠. 하나는 증가고 하나는 감소잖아요. 그럼 뭐는 알 수 없고요. 균형량은 알 수 없고 균형 가격은 상승이죠. 근데 그게 알 수 없다가 한 개밖에 없어요. 알 수 없다고 5번에 한 개밖에 없다고요. 그죠? 이렇게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실전에 보면 또 다 틀려요, 또. 결국은 이 범위 여기 안에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 안에.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더 이상 할 내용이 없습니다. 사실은. 아까 뭐 앞에 뭐 수요 법칙 난이도가 높아서 그런 거는 나중에 하겠다 했지만 그런 거 몰라도 합격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이 정도만으로 충분하거든요. 자, 이제 탄력성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탄력성은 그 개념이 수량 변화의 크기 정도예요. 수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느냐, 적게 변하느냐, 그거 살펴보는 거라고요. 수량이 많이 변하면 변할수록 더 탄력적이 되고요. 수량이 적게 변하면 적게 변할수록 더 비탄력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탄력적이 될수록 수량 변화는 크고 더 비탄력적이 될수록 수량 변화는 작고 탄력적이라는 게 뭐야? 탄성 있는 거. 왜 우리 뭐 이렇게 옷감이라든가 이런 거 뭐죠? 스판이라거나 해요. 스판 바지 이렇게 신축성이 좋은 거, 이게 탄성이 좋은 거 이런 거. 그러니까 탄성이 좋은 거 이런 거를 이제 변화가 크잖아 이게 늘렸다 줄였다. 그러니까 탄력성이 크다라는 게 뭐가 많이 변한다는 얘기예요? 수량이 많이 변한다 이거예요. 자, 근데 자 우리 수량은 지금 계속 이 수량 얘기하고 있어요. 이쪽이 수량이에요. 수요든 공급이든 다 이렇게 수요든 공급이든 다 수량을 나타내고 있죠. 그 수량을 어디로 나타내고 있어요? 좌우로 나타내고 있죠. 그 수량이 많이 변하면 변할수록 탄력성이 크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그 수량이라는 게 수요량도 수량이고요. 공급량도 수량이죠. 그러니까 탄력성은 두 가지가 있어요. 수요에도 탄력성이 있고요. 공급에도 탄력성이 있는 거죠. 종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류. 자, 근데 앞에서 우리 수요 개념, 공급 개념에서도 수요 개념을 먼저 하니까 공급 개념은 자동으로 따라갔죠. 여기서도 수요를 먼저 하면은 공급은 자동으로 해결이 돼요. 자, 근데 아까 수요 결정 요인이 뭐가 있었어요? 수요 결정 요인이 가격, 소득, 관련재 가격, 뭐 인구 많았잖아요. 근데 그 앞에 세 가지가 가격, 소득, 관련재 가격이겠죠. 자, 가격이 변해도 수요량은 변한다 그랬죠. 소득이 변해도 수요량은 변한다고 했고요. 관련재 가격이 변해도 수요량은 변한다 그랬죠. 자,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 적게 변하는지 볼 수도 있고요. 이거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 그래요. 소득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 적게 변하는지 볼 수도 있죠. 이거를 수요의 소득 탄력성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관련재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를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 그래요. 왜 교차라고 하는가 하면 교차 아시죠? 이렇게 지금 균형점이 어디서 결정돼요? 균형점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결정되잖아요. 교차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사과 수요량 했는데 사과 가격이 변하면 사과 수요량이 변해요. 근데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 볼 때는 사과의 가격 탄력성이에요. 가격 변할 때 귤 가격이 변할 때 귤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를 보는 거예요. 이거는 귤의
가격 탄력성 이렇게 얘기해요. 귤 수요의 가격 탄력성, 사과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때는 가격 변하는 재화와 수요량 변하는 재화가 같은 재화예요. 그죠? 가격 변하는 재화와 수요량 변하는 재화가 같아요. 근데 교차 탄력성에서는 귤 가격이 변할 때 사과 수요량 변하는 거 보는 거예요. 사과 가격 변할 때 귤 수요량 변하는 걸 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차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가격 변하는 재화와 수요량 변하는 재화가 어떻게 서로 달라요. 그래서 무슨 탄력성? 교차 탄력성이라고 이름 붙이는 거예요. 공급의 경우에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 밖에 없어요. 더 이상 없어요. 그러면 이게 이쪽에 대해서 하면은 자동으로 해결되는데,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 하고요. 자, 이거는 공식이 가격 변화율 분의 수요량 변화율 그래요. 여기 이제 절대값을 씌우는데요. 자, 씌우는 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지금 여기 변화율 하는 거거든, 변화율. 얘네들은 전부 다 퍼센트예요. 퍼센트. 자, 왜 퍼센트로 하는가 하면, 자, 제가 늘 사먹는 사과가 4만원 하던 게 5만원에 4만원짜리가 5만원짜리 되면은 얼마 올랐어요? 만원 올랐죠? 100만원 하던 냉장고가 10만원 올랐어요. 110만원으로. 얼마 올랐어요? 10만원 올랐죠? 누가 더 많이 올랐을까요? 냉장고가 더 많이 올랐다라고 해야 될까요? 사과가 더 많이 올랐다라고 해야 될까요? 2천만원 하던 자동차가 2,100만원으로 올랐어요. 얼마 올랐어요? 100만원 올랐죠. 자동차가 제일 많이 올랐다 그래야 될까요? 100만원 올랐다고? 재화마다 가격 수준이 다르잖아요. 어떤 재화는 여러분들 가게에 군것질거리 1,000원 하던 게 2,000원으로 올랐어요. 1,000원 하던 게 2,000원으로 올랐어요. 가서 보고 기겁하지 않겠습니까? 금액은 1,000원밖에 안 올랐는데 왜 기겁해요? 2배니까 100% 올랐으니까. 우리는 금액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로 얘기해야 돼요? 퍼센트로 얘기해야 돼요. 퍼센트로. 4만원짜리가 5만원 만원밖에 안 올랐고 100만원짜리 10만원이나 올란 것 같지만 4만원짜리 만원 올라간 거는 몇 프로 올랐어요? 4만원 중에 만원이면 25% 오른 거예요. 25%. 100만원이 10만원이면 10% 올라갔고요. 2천만원이 100만원 올라간 건 5%밖에 안 올랐어요. 자, 왜 이 퍼센트로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퍼센트로 해야 우리는 비교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퍼센트가 안 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퍼센트 해야 돼요. 퍼센트 계산해야 됩니다. 다음에 여기 절대값을 씌우는 이유는, 자, 가격이 1% 올라갈 때 수요량이 1%, 2% 줄어들면, 이게 마이너스 하면 그게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늘어나는 건 플러스고 줄어드는 건 마이너스니까. 가격이 1% 올라가니까 수요량이 2% 줄어들었어요. 자, 어떤 재화는 가격이 1% 내려가니까 수요량이 3% 늘었어요. 자,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는 항상 어떻습니까? 반비례.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줄어들고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량은 올라가는 거죠. 맞나요? 이게 A라는 재화는 이렇고요. B라는 재화가 이렇다고 해보세요. 자, 얘가 수량이 더 많이 변하는 재화예요. 얘가 수량이 더 많이 변하는 재화예요. 가격에 비해서. B가 수량이 더 많이 변하는 재화죠. 가격 변하는 거는 1% 변하는데 수요량은 얘는 2% 변하고 얘는 가격이 1% 변할 때 수요량은 3% 변하는 거라 그랬죠. 변하는 거. 변화의 크기 정도로 보라 그랬잖아요. 변화라는 건 위로도 변할 수 있고 아래로도 변할 수 있잖아요. 변하는 거는 위아래든 따지지 않고 변화되는 크기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B가 더 많이 변하는 거죠. 그러면 B는 숫자로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분의 플러스니까 A는 숫자로는 뭐예요?
누가 탄력성이 더 커요? A가 더 커요? B가 더 커요? 탄력성은 수량 변화의 크기 정도라 그랬죠. 수량 변화가 누가 더 크다고요? 수량 변화는 B가 더 크다고. B가 수량 변화는 B가 더 크다고요. 근데 숫자로 나타내니까 숫자는 누가 더 지금 작게 돼 있어요? B가 더 작고 이게 A가 더 크죠. 뭔가 안 맞단 말이에요. 숫자로 그냥 단지 숫자로 나타냈을 때는 수량 변화는 누가 더 큰데? 수량 변화는 B가 더 큰데 거기에다가 절대값을 씌워서 나타내면 숫자도 더 커서 덜 헷갈리고 탄력성이 더 크다라는 걸 표시하기가 쉬워서 여기에 절대값을 씌울 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 변화되는 크기가 중요해요. 일단은 변화되는 크기가 크면 탄력성이 크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절대값을 씌우는 거예요. 여기는 항상 뭐로 나타나니까? 항상 마이너스로 나타나니까 그걸 오해의 여지가 있으니까 절대값을 씌우는데 나중에 이제 계산 문제 풀 때 여기에 또 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가격 탄력성은 뭐를 씌워서 나타낸다? 절대값을 씌워서 나타내고 퍼센트로 나타내야 됩니다. 퍼센트로. 자, 근데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수요 소득 탄력성은 소득 변화율 분의 수요량 변화율이요. 아까 소득하면 뭘 생각하라 그랬죠? 소득하면은 아까 소득했을 때 정상제와 열등제 나왔죠. 아까 소득은 특별 취급했잖아요. 아까 관련제 가격하고 소득하고. 수요 변화 요인에서 인구가 증가할 때는 그냥 수요가 증가. 선호도,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감소하면 수요 감소. 이거는 이제 간단하다 그랬어요. 근데 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고 이게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랬죠. 소득은 이렇게 따로 더 계속 더 살펴봤잖아요. 또 관련제 가격도 대체제 가격이 올라갈 때는 내가 살펴보는 자가 수요 증가지만 대가 비했잖아요. 대체제 가격이 올라갈 때는. 근데 보완제가 나올 때는, 보완제 가격이 올라갈 때는 내가 살펴보는 자 수요 감소, 보가 반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소득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나 관련제 가격 중에 대체제 보완제 이렇게 나오면 항상 긴장을 해야 돼요. 소득 얘기가 나오거나. 그래서 여기서 다시 또 나오는 거예요. 다시. 아까 같은 방향 반대 방향 했잖아요. 정상제 같은 방향 반대 방향. 정상제는 같은 방향 비례 양수. 열등제는 반대 방향 반비례 음수. 정상제의 경우에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한단 말이에요. 소득이 감소할 때 수요가 감소한단 말이에요. 이게 탄력성으로 나타냈을 때 이게 0보다 크게 나타난다고요. 이런 무슨 제? 정상제란 말이에요. 반대로 이게 0보다 작으면 열등제다 이 말이에요. 열등제의 경우는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감소하고 소득이 감소하면 수요가 증가하고 이게 반대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0보다 작게 된다고요. 자, 그러면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얘는 무슨 제가 나와야 돼요? 대체제 보완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X제 가격 변화율 분의 Y제 수요량 변화율이에요. 가격이 변하는 재화와 수요량이 변하는 재화가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0보다 크면 뭐고? 대체제고. 이게 0보다 작으면 보완제고. 이렇게 같은 방향 반대 방향이 여기까지 온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자, 근데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요거는 더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크냐 작으냐, 교차 탄력성이 0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 정상제, 열등제, 대체제, 보완제에서 끝이에요. 더 들어가는 거는 요겁니다. 요거. 가격 탄력성은 더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응용에서 나오는 거예요. 응용. 자, 종류했어요. 개념 수량 변화의 크기 정도. 종류는
수요의 탄력성, 공급의 탄력성 다 있지만 수요의 탄력성 위주로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에서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은 저기서 끝이에요. 근데 가격 탄력성은 더 들어간다고요. 가격 탄력성. 자, 가격 탄력성을 영문자로 엡실론 P, 그리스 문자죠. 이건 엡실론 P라 그러는데 이게 1일대를 단위 탄력적이라 그래요. 1일대를 단위 탄력적. 1보다 크면 탄력적이라 그래요. 1보다 크다는 것은 분자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분자가 더 크다. 수량 변화가 더 크다. 그러면은 1보다 크면 이거는 이제 무한대보다는 작아요. 무한대. 이럴 때는 탄력적이다 그래요. 1보다 작으면 저 값이 1보다 작다는 얘기는 분자가 더 작다는 얘기죠. 분자가 수량 변화의 크기죠. 그러니까 1보다 작다는 것은 수량 변화의 크기가 크지 않다는 얘기예요. 1보다 작고 0보다 클 때는 뭐라 하고요? 비탄력적, 그래, 비탄력적. 자, 작다 못해서 탄력성이 0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완전 비탄력적, 그래, 완전 비탄력적. 이게 분자가 0이 된다는 얘기예요, 분자가. 분자가 뭐예요? 수량 변화율, 수요량 변화율. 수량 변화가 전혀 없어요. 그럼 뭐예요? 완전 비탄력적이에요. 숫자가 커지다가 무한대가 돼버려요. 무한대가 되면은 완전 탄력적이에요. 이거는 가격이 조금만 변해도 수요량이 무한히 크게 변하는 게 바로 무한대예요. 자, 이걸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제 조금 더 쉽게 알 수 있어요. 자, 이게 수량이에요. 탄력성은 뭐의 크기를 보는 거라고요? 수량이 많이 변하는지 적게 변하는지 보는 거예요. A가 더 많이 변해요? B가 더 많이 변해요? B가 수량 변화폭이 크죠? A보다. 자, 그러니까 어떤 가격에서 반값이 됐을 때, 가격이 50% 하락했을 때, 자, A를 따라서는 요 길이에서 요렇게 늘어나요, 수량이. 수량 변화가. 근데 B를 따라서는 여기에서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수량 변화가 당연히 누가 더 커요? 더 완만한 게 더 크죠. 더 완만하면은 더 크겠죠. 좀 더 완만할수록 어떻게 해요? 저기 가서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게 수요곡선이 수평이 되는 순간 어때요? 수요곡선이 수평이 되는 순간 교차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만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무한히 커지는 거예요, 무한히. 그게 바로 무슨 상태? 완전 탄력적인 상태예요. 무한히 커지니까. 교차점이 없으니까. 근데 가파르면 가파를수록 어떻게 돼요? 가파르면 가파를수록 이 수량 변화가 여기에서 조금씩 느는 거죠. 그러다가 수직이 되어버리면 수량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수량 변화가 없다는 게 바로 뭐예요? 변화율이 0, 완전 비탄력적이죠. 자, 그래서 수평이면 완전 탄력적, 수직이면 완전 비탄력적, 가파르면 가파를수록 비탄력적, 완만하면 완만할수록 탄력적. 자, 요거를 기억하시라 이 말이에요. 자, 요거는 공급곡선도 마찬가지예요. 자, 앞에서 우리 부동산 공급곡선 할 때 더 가파르면 뭐라 그랬어요? 이게 단기, 더 완만하면 장기라 그랬죠. 시간을 더 주면 더 줄수록 더 수량을 많이 변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더 완만할수록 더 탄력적, 더 가파를수록 더 비탄력적. 여기서도 수직이면은 수량 변화가 전혀 없고요. 수평이면은 완전 탄력적, 무한대. 똑같아요. 됐나요? 자, 여기 이제 일단 가파를수록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가파를수록 수량 변화가, 수량을 항상 요 수량 변화가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가파를수록 수량 변화가 작다는 거죠. 됐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응용 부분에서 이제 할 것이, 응용에서 할 것이 뭔가 하면은, 탄력성과 판매 수입이라는 거예요. 탄력성과 판매 수입. 자, 여러분들, 탄력성과 판매 수입에서, 이제 한 3번 정도 시험에 언급됐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게 수요곡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40이에요. 여기가 60이에요. 여기 한가운데가 몇이에요? 20이 되겠죠. 그럼 여기 한가운데서 이렇게 오면 여기도 한가운데 만나겠죠. 몇이에요? 30. 여기 한가운데는 10에서 이렇게 가서 여기 만나면 여기 한가운데가, 여기 한가운데는 여기 한가운데서 이렇게 오면은 여기도 한가운데 이렇게 되겠죠. 자, 어떤 사람이 여기서 수요를 한다는 거는 30원에 몇 개 사는 거예요? 30원에 15개 사는 거죠. 맞나요? 여기서 수요할 때 이 사람의 지출액을 볼까요? 지출액. A, B, C를 보세요. A, B, C에서 지출액. 얼마예요? A에서? 450원이죠. 맞나요? 자, A 지점에서 30원에 15개를 쓴다는 것은 지출액이 450원이라는 얘기인데, 요거 그 가게 입장에서 보세요. 가게. 판매하는 가게 입장에서는 판매 수입이 얼마가 발생한 거예요? 판매 수입이 450이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내가 준 만큼이 저쪽은 판매 수입이니까. 맞나요? 그러면은 여기서 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제가 수요자라고 칠게요. 제가 여기서 사던 거를 여기서 사게 되면은 20원에 30개 사죠. 가격이 내려가죠. 가격이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더 살 거 아니에요. 가격이 내려가니까 제가 더 살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돈이 얼마 써요? 600원 쓰네요. 제가 지출액이 늘죠. 아니, 가격이 내려갔는데 왜 지출액이 늘었을까요? 그냥 더 산 게 아니고요. 많이 더 샀기 때문에 그래요. 많이.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 볼까요? 자, 20원에서 10원 내려가 볼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더 사니까 그렇다면은 20원에서 10원 가격 내려가죠. 그러니까 얼마 더 사요? 내가 30개 사다가 45개로 더 사죠. 가격 내려가니까 더 사요. 지금 더 산다고요. 근데 돈이 줄었는데요. 방금 여러분들 왜 가격이 하락했는데 왜 지출액이 늘었어요? 그랬을 때 분명히 더 사니까 늘었다 그랬죠. 지금 여기서도 그럼 더 사니까 늘어야 되겠네. 그냥 더 사서 늘어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많이 더 산 거예요. 많이. 그냥 더 산 게 아니라 많이 더 산 거예요. 몇 배요? 더블로 더 샀어요. 더블로. 여기서 여기 올 때는 더블로 더 산 거는 아니에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수량, 이게 가격이고 이게 수량이잖아요. 우리가 보는 탄력성은 이쪽이란 말이에요. 이쪽. 이 수량이 15개에서 30개로 더블로 늘었어요. 더블로. 그냥 더 산 게 아니라 많이 더 샀다고요. 탄력성이 크다, 작다? 크다. 수량 변화가 크다 이 말이에요. 더블로. 우리는 퍼센트로 본다 그랬죠. 개수로 보는 게 아니에요. 금액으로 보는 게 아니라 수량이 크게 늘었단 말이에요. 더블로. 그러니까 가격은 떨어졌지만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판매 수입의 부정적인 효과예요. 단가가 내려가는 것은. 그렇지만 수량이 늘어나는 것은 판매 수입의 긍정적이죠. 한쪽은 줄었지만 한쪽은 늘어나는데 이쪽 줄어든 것보다 이쪽이 많이 늘면은 판매 수입은 늘어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몰라도 할 수 없고요. 줄어드는 효과보다 어떤 효과를 크게 하면 된다고요? 늘어나는 효과를 크게 하면 된다는 말이죠. 이게 박리담의 전략이라고. 박리담의. 시장에서 골라 하는 사람들이 탄력성은 몰라요. 그 사람들이.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고 여기 공부하는 사람도 잘 모르니까, 공부 안 하니까 모를 거라고 추정할 뿐이에요. 그 사람들이 모르지만 느낌으로 아는 거죠. 벌써 가격을 조금 낮춰서 사는 양을 많이 사게 하는 거죠. 어떤 상황이에요? 탄력적인 상황이에요? 비탄력적인 상황이에요? 탄력적인 상황이죠. 수량 변화가 큰 경우. 탄력적인 상황에서는 가격을 어떻게 하는 것이? 낮추는 것이 말이야.
여기가 탄력적인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낮추면 이 말이에요. 판매 수입이 늘어난다고요. 자, 근데 앞으로 이제 숫자 안 쓸 거예요. 숫자를 안 써도 이제 여러분들이 뭘로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지금 이 450이 요거 30 곱하기 15죠. 30이 세로고 15가 가로입니다. 30 곱하기 15 했다는 얘기는 가로, 세로 곱하기 가로. 뭘 구한 거예요? 넓이 구한 거예요. 넓이. 이 450이 뭐의 넓이라고요? 넓이라고요. 이 600은 뭐의 넓이에요? 이거의 넓이라고, 이거의. 자, 그러면 이거는 뭐의 넓이, 이거? 요거 450이라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육안으로 봐도 꼭 계산을 안 해도 이 넓이가 넓겠어요? 이 넓이가 넓겠어요? 당연히 요거보다는 이게 더 넓죠? 여기서도 이렇게 하면 이게 넓이가 얼마 안 되죠? 그 소리는 판매 수입이라는 게 어떤 지점에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넓이가 달라진다는 얘기는. 그죠? 넓이가 변한다, 판매 수입이 변한다 이 소리예요. 이제 이 숫자 계산 안 해도 넓이 육안으로 보고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얼마 안 되는 넓이가 점점 넓어지다가 여기에 넓이가 얼마 안 된다는 얘기는 중간에 가장 넓은 데를 지나왔다는 얘기예요. 가장 넓은 데가 어딜까요? 가장 넓은 데가 바로 이 한가운데. 한가운데가 탄력성이 1이에요. 1. 한가운데가. 여기가 비탄력 구간이에요. 여기가 탄력 구간이라고 그랬죠. 한가운데가 1을 기준해서 여기가 탄력성이 0, 여기가 탄력성이 무한대. 자, 이 참고를 알아두세요. 어떤 지점의 탄력성을 계산할 때는 이 길이로 측정할 수 있어, 길이. 자, 여기 총 4등분 됐다면, 요 길이가 분모고요. 요 길이가 분자예요. 분모분의 분자 이렇게 가요. 그러면 1분의 3이에요. 여기는 탄력성이 3입니다. 근데 한가운데는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잖아요. 이거 탄력성이 1이에요. 그럼 요 지점은 여기까지가 3칸이고 한 칸이면 3분의 1 이렇게 돼요. 기하학적으로는 그렇게 돼요. 그래서 항상 직선인 형태의 수요곡선에서는 한가운데가 항상 1이 돼요. 그 위는 탄력 구간이고요. 그 아래는 비탄력 구간. 제일 아래 탄력성이 0에서부터 제일 위에 무한대까지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머릿속에 그리면 되죠. 자, 판매 수입을 증가시키는 거는 탄력 구간에서는 가격이 어떻게 돼야 돼요? 가격이 내려와야 돼요. 가격이 내려와야 넓이가 늘어나니까 판매 수입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죠? 비탄력 구간에서는 가격을 올려야 돼요. 그래야 넓이가 늘어나겠죠. 이쪽으로 하는 거죠. 넓이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결론은. 자, 결국 이제 지금까지 한 거는 설명드린 거고, 결국은 수요의 탄력성이 1보다 클 때는,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어떻게 낮추고, 수탄이 1보다 작을 때는 가격을 어떻게 올려서 뭐를 증가시킨다? 판매 수입을 증가시킨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자, 근데 탄력성이 1일 때는 수요 탄력성이 1일 때는 가격을 올리든 가격을 내리든 판매 수입의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판매 수입의 변화 없다. 자, 이거 이제 좀 조심하면 돼요. 여기서 가격을 올리든 가격을 내리든 탄력성이 1일 때는 넓이가 줄어들잖아요. 근데 이건 미분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얘기해요. 우리 이제 경제학에서는 다 미분을 하거든, 미분. 미분을 하면은 판매 수입이 이렇게 됐다. 이게 여기가 탄력성이 1일 때예요. 한가운데. 이 판매 수입이 점점 늘어나다가 여기서 이렇게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는 순간적으로는 판매 수입의 변화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순간적으로. 미분에서는. 그래서 탄력성이 1일 때는 판매 수입의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그 탄력성과 판매 수입인데, 자, 우리 교재를 보시면은, 여러분들 70쪽에 보시면은, 탄력성의 종류가 있죠. 탄력성의 수요 탄력성, 공탄력, 이건 여러분이 확인하시고요. 밑에 그 표 있지 않습니까? 표에서
탄력성에 따라서 이렇게 수직선, 가파른 경사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직각쌍곡선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죠. 직각쌍곡선이라는 게 이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게 직각쌍곡선이거든요. 그게 오른쪽 페이지에 있어요. 오른쪽 페이지에. 이런 직각쌍곡선의 형태에 있어서는 이 모든 점에서의 탄력도가 다 1이에요. 직선이 아닌 상태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모든 점에서의 탄력도가 다 1인데, 이때는 이렇게 해서 넓이를 계산하거나, 이렇게 해서 넓이를 계산하거나,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넓이나 다 어떻다고요? 넓이가 같아요. 다 넓이가 같아요. 이게 넓이가 같은 게 직각쌍곡선이 되는 거예요. 직각쌍곡선. 그러니까 탄력도가 이럴 때는 가격이 올라가든 가격이 내려가든 판매 수입에 변화가 있다 없다? 판매 수입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직각쌍곡선이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이게 이쪽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직각이 여기 직각이고 이쪽에도 이렇게 있거든. 이렇게 이쪽에도 있어서 우리는 이거를 직각쌍곡선이라 하는데 우리는 이게 필요 없으니까 이거를 안 그렸을 뿐이에요. 이거 여러분들이 다 배운 거예요. 사실은 y는 x분의 100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이런 식인데 이게 x가 10일 때는 y가 몇이에요? x가 10일 때는 y가 10이 될 거 아니에요. 10분의 100 하니까 x가 20이면 y는 5죠. 5. 여기 2배로 x가 20으로 가면 20분의 100이니까 그럼 반이 되죠. 이게 20일 때는 여기가 5가 돼요. 5가. 그럼 여기가 5일 때는 x가 5일 때는 반으로 주면 y는 20이 되죠. 이렇게. 맞나요? 자, 그러면 수요곡선이 이런 형태라면 여기 20원일 때 5개 산다. 얼마 쓰는 거예요? 20원일 때 5개 쓰면 100원이잖아요. 이제는 20 곱하기 5도 안 되는가 봐요. 10원에 10개 사면 100. 5원에 20개 사면 다 100이죠. 어디에서 사든 지출액이 똑같잖아요. 자,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거 x, y는 x가 이쪽으로 오면 100이죠. x는 가로, y는 세로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가 이 x값, y값이 항상 이렇게 되도록 100이 되도록 이게 그래프가 그려진 거니까 항상 어디에서 그래프를 그려서 어디에서 점을 찍어서 사각형 넓이를 구해도 다 100이에요. 100. 그래서 이거는 모든 점에서 탄력도가 1이에요. 1. 예, 단위 탄력적일 때는 이 말이에요. 단위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올리든 가격을 내리든 판매 수입의 변화가 없어요. 특히 이런 직각쌍곡선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9월 둘째 주 시간에 배운 거예요. 이미 다 배웠어요. 이런 형태 배웠어요. 자, 아무튼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어디까지 말씀드렸는가 하면은 그 71쪽에 디귿까지 한 거예요. 디귿.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공급자의 판매 수입 했죠. 자, 지금 방금 요거 그래프를 이제 넘어가시면 그래프가 72쪽에 있어요. 72쪽에 있죠. 그 그래프 있잖아요. 그 그래프에서 오른쪽에 단위 탄력적일 때는 빗금친 부분이나 색칠한 부분이나 넓이가 같다는 얘기고, 지금 그 왼쪽 그래프는 한 가운데로 갈수록 면적이 넓어진다라는 걸 나타낸 거죠. 됐나요? 근데 그 위에 설명된 부분 있잖아요. 지금 제가 방금 이렇게 그렸을 때 이게 이해가 되셨으면 그걸 글로 굳이 읽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말로 설명하는 게 훨씬 쉽거든요. 말로 설명하는 걸 지금 여기는 글로 해놨단 말이에요. 글로 표현된 걸 읽기가 훨씬 어려워요. 이걸 이해를 하셨으면 굳이 이거 안 보셔도 돼요. 요리를 글로 배웠다가 남편 잡죠. 간장 한 큰술 했는 걸 그냥 한국자 집어넣고 그냥, 그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게 어떤 상황을 글로 표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쉽다고요. 글로 표현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되셨으면 그 위에 있는 글로 된 표현은 굳이 안 보셔도 된다 이 말이에요. 됐죠? 자, 다음에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 크기 결정 요인이라고 했죠. 자, 요거는 이제 좀 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